딥러닝 모델 만드실 때 정말 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가 바로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계가 대체 어떻게 학습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 비밀이요, 바로 모델 성능을 아주 정밀하게 조율하는 이 두 개의 레버, 바로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에 있습니다. 네, 모든 건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계가 학습하는 기본 원리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활성화, 그리고 예측의 성적표인 손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가이드랑 전문가 팁까지 쫙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다, 또 강아지 사진을 보고 이건 강아지다 하고 구별해내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려면요, 기계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측정하는 방법, 바로 여기서 활성화와 손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뇌처럼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게 해주는 활성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쏜 화살이 관역에 맞았는지 빗나갔는지 평가하는 손실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기계 학습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활성화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핵심 재료, 활성화 함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딥러닝 하잖아요. 바로 그 딥하게, 즉 깊게 만드는 비밀이 사실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활성화 함수는요, 신경망에 있는 아주 작은 일꾼, 바로 뉴런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온 신호의 총합을 딱 보고 이 정보면 중요하네? 다음으로 넘겨주자. 아니면 이건 별거 아니니? 여기서 차단. 이렇게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전달할지도요.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비선형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활성화 함수가 그냥 단순한 직선, 즉 선형이라면 층을 100개를 쌓든 1000개를 쌓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선형 모델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딥러닝의 딥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비선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초창기에 등장했던 해결사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자 모양으로 생겼죠?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꾹 눌러줘요. 덕분에 출력을 확률처럼 해석할 수 있어서 당시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시그모이드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곡선의 양쪽 끝을 보세요. 거의 평평하죠? 입력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지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되어버려요. 이게 왜 문제냐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 즉 역전파 과정에서 이 기울기 값을 이용하는데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면 신호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경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거의 학습을 못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소실 경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실 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렐루, 알리유입니다. 규칙은 정말 단순해요. 들어온 값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 음수면 0으로 만들어. 이 단순함 덕분에 계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망에서 그냥 기본 선택지로 딱 자리 잡았죠. 하지만 릴류도 완벽하진 않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뉴런에 들어오는 입력값이 계속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뉴런은 계속 0만 출력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예 비활성화돼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죽은 릴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리퀴릴류나 ELU 같은 다양한 변종들이 또 등장하게 된 거고요. 자,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요. 그럼 이제 그 결정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손실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는요, 네트워크의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이 예측한 답안지랑 실제 정답지를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거죠. 어이쿠, 이번엔 많이 틀렸네. 벌점 100점. 이런 식으로요. 점수가 높으면 즉 손실이 크면 나쁜 거고, 점수가 낮으면 즉 손실이 작으면 좋은 겁니다. 네트워크는 이 벌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파이토치로 직접 모델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떤 손실함수를 써야 돼? 하는 고민 제가 명확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작업이죠. 이진분류. 예를 들면 이 메일은 스팸인가 아닌가, 이 사진은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같은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이럴 때 보통 BC 손실함수랑 BC LOS with 로지츠 손실함수,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수치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계산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킨 값은 0이나 1에 아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로 로그를 씌우면 컴퓨터가 계산하기 힘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나와서 학습이 막 놀찌기를 할 수 있어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with 로지츠 버전은 이 시그모이드랑 로그 계산, 이 두 단계를 아주 영리하게 하나로 합쳐서 이런 위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무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거의 항상 이 버전을 쓴다. 이거죠. 자, 다음은 선택지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고양이냐, 강아지냐, 아니면 새냐, 이렇게요. 여기서도 아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주네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모델이 뱉어낸 날것의 점수, 즉 로짓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확률로 바꾸고 거기에 로그를 씌운 다음에 NLL 로스를 계산하는 법과 완전히 똑같아요. 결국 편의성과 아까 말했던 그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로 싹 합쳐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흔한 실수들을 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전문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 그냥 화면 캡처해 두세요. 여러분의 치트시트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력이 뭐냐는 거예요.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활성화 함수를 거치기 전에 날것의 점수 로지스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로그 확률로 변환해서 쓸 건지에 따라 어떤 손실함수를 선택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실수들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초반에 겪는 함정이에요. 특히 1번, 2번, BCF 로스 with 로지츠나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 이미 시그모이드나 서프트맥스 계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똑같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실수를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에러가 바로 안 나요. 그냥 모델이 조용히 학습에 실패할 뿐이죠. 나중에 원인 찾으려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 점은 꼭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실전 팁인데요. 현실 세계 데이터는 불균형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기 탐지 모델을 만든다고 해봐요. 99.9%는 정상 거래고 0.1%만 사기 거래겠죠? 이런 데이터를 그냥 학습시키면 모델은 아주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냥 전부 정상이라고 예측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99.9%는 맞히니까요. 이럴 때 가중치 옵션을 쓰는 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중요한 사기 데이터의 중요도를 확 높여주면 모델이 소수의 중요한 데이터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두 개의 핵심 엔진, 활성화와 손실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모델이 배우는지 그 원리를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손실 점수가 계속 낮아지는 게 과연 실제로 모델이 똑똑해졌다는 걸 항상 보장할까요? 어쩌면 시험 문제는 잘 푸는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같은 다른 평가 척도들이 왜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